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한들을 풀 수 있다, 먼저 풀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권견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재개발 중에서도 작은 단위인 소규모 재개발,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 노후주택지가 모여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용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서울시가 이 노후주택지에 대한 고도 제한들을 풀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용역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한다라는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오늘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남산 주변에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수와 높이 제한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향후에 이런 방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곳들을 콕콕 집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약수역 일대 개발 규제 완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오늘자 뉴스고요. 서울 약수역은 서울의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고요.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 주변의 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 계획도 폐지를 하고 높이 규제도 풀었다라고 합니다. 자,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서 이행률이 낮은 지역들의 특정 층 권장 용도 계획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몇 층 이하로만 짓겠다, 또는 높이 제한이 걸려 있다,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는 내용인데요.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 업무상업시설, 문화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 전시장 등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체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풀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합리적인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높이 계획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자, 약수역이 있고요. 약수역 주변 지역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이 요번에 높이 제한과 층수 제한이 풀린 건데, 이 약수역 주변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자, 약수역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바로 밑에가 중구죠. 왼쪽으로는 남산을 끼고 있고, 동대입구역, 청구역, 그 다음에 금호역, 버티고개역 사이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약수역이고,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수역의 왼쪽 편이 이제 보면은 신라호텔도 있고 국립극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용도에 빼고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이 남산 주변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요 자리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범위만큼 건축물의 용도도 폐지하고 또 높이 제한도 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수역 주변 지역은 남산 옆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요. 고도 제한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요. 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남산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이 서울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약수역 자리인데, 요 자리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고도 제한, 그러니까 높이 제한과 건축물의 용도를 폐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시다시피 이 주황색, 다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고도 제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약수역이 있고, 약수역 왼쪽 편 전체가 다 고도 제한 지구, 고도 지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 지구면은 뭐 7층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만큼의 면적, 그러니까 요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제한과 건축물의 용도를 풀어버린 거죠. 용도를 푸는 거는 이 지역을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풀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건물밖에 못 지어라고 이제 지정해놨던 것들을 다양한 용도를 할 수 있도록 풀어버리겠다라는 건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약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도 제한, 특히나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스리슬쩍 이 고도 제한을 풀게 됐냐 하면 말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서울시를 2040년까지 이렇게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국가 경쟁력,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계획, 장기 플랜을 발표한 건데 원래 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4축, 4개의 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국가중심축, 역사, 문화, 관광축, 녹지축, 남북 녹지축, 그 다음에 복합문화축이라는 곳이 이제 4축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지나가는 축인데요. 요 축에 해당되는 곳이 요렇게 뻗어 있는데, 약수역이 요 위치, 왼쪽 이 4축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기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도를 풀어버린 거고, 또 그런 건물을 지으려니까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야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고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지금 4축에 해당되는 곳이 이 약수역을 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4축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나서 동대입구역을 지나서 약수역으로 이어지는 곳이 이 복합문화축이고요. 3축에 해당되는 곳이 세운상가를 지나서 충무로역을 경유하면서 지나는 곳이 3축 남북 녹지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축에 해당되는 곳이 역사문화관광축인데, 여기는 이 축을 중심으로서 왼쪽과 오른쪽에 남대문 시장과 명동이 있고 회원역을 경유하는 라인이 이 2축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1축은 국가중심축이라고 해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제 국가중심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4축에 해당되는 약수역이 복합문화축이다 보니까 이 약수역 주변 지역을 개발할 때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해서 이것만 지세요 라고 했던 거를 제한을 풀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공연장이라든지 이 복합문화축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풀었고, 그런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면은 7층 제한이 걸려 있거나 고도 제한이 걸려 있으면은 아예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높이 제한도 풀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3축만 그렇게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풀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녹지축에 경유가 되고 있는 이 충무로역 주변 지역들도 아주 남상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지역들은 고도 제한이 풀리기는 어렵지만, 충무로역에 가까운 지역들 같은 경우는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2축에 해당되는 곳이 특히나 남대문 시장과 명동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의 관광이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곧 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 남대문 시장과 명동 앞쪽에 있는 이 회원역 일대가 여전히 40년, 50년 돼 있고 30년 이상 된 그런 노후 건물로만 돼 있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또 국가 입장에서 서울의 수도의 관광 메카로서의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문화 관광축을 중심으로 해서 약수역과 같은 그런 어떤 규제가 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1축에 해당되는 국가중심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미 동자동 같은 데는 35층짜리 아스테리움 서울이라고 해서 정말 멋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서 있죠. 그리고 서울역 위쪽에 후암동 위쪽에는 밀레니엄 호텔이라서 5성, 6성급, 7성급 호텔들이 입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 국가 중심축과 역사문화 관광축이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먹거리에 중요한 입지적 가치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번에 역세권이지만 제한적으로 역세권 부분만 고도 제한이나 높이 제한을, 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풀었지만, 이거와 비슷한 축에 해당되는 남북 녹지축, 역사문화 관광축, 그 다음에 국가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인에 발전축에 경유되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은 이렇게 약수역과 같이 높이 제한이나 용도 제한이 이 특성에 맞도록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국가중심축과 역사문화 관광축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서울역과 이 회원역을 경유하는 곳이 되는데요. 서울역과 회원역 주변 지역에 이제 회원동이 있고,
후암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서울역에 GTX가 들어서고 또 북부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이 빨갛게 표시된 지역에 이제 코엑스와 같은 컨벤션 센터, 그다음 백화점, 그다음에 호텔도 들어서는 3종 세트가 들어서고 지하에 쇼핑몰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지역이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바로 옆에 이 주거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고도 제한과 7층 제한이 걸려 있는 이 주거 지역 바로 옆에 34층짜리 고층 빌딩이 서 있는 고도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상업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는데 남산 바로 옆에 고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회원동 같은 경우는 3면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쏙 들어와서 여기만 고도 제한이 걸려 있고 7층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말까지 고도 제한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1순위로 여기가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에 앞서서 약수역처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한들을 풀 수 있다, 먼저 풀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자, 왼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높은 건물들, 정말 멋있는 건물이 서 있는 게 이제 동자동 아스테리움 서울이라고 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서 높은 용적률로 개발이 된 곳이고요. 요 가운데 서 있는 높은 건물은 남산 트라펠리스라고 해서 34층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밀레니엄 호텔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남산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후암동 지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건물들이 있는 이 지역들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남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조망을 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이라는 걸 걸어놨는데, 한강로에서 봤을 때 이미 이 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높은 건물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보니까 바로 도로를 인접하고 있는 뒤편을 고도 제한으로 계속 묶어놓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낮다. 그래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회원역입니다. 회원역도 회원역 앞쪽에서 서울역까지 도보로 한 6, 7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원동은 서울역 역세권이면서 회원역 역세권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 3면이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이 가운데 회원역 아래쪽만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남산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을 갔다가 또 명동을 갔던 사람들이 남산을 가기 위해서 이 회원동을 경유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열악하고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앞쪽에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인데 이 앞쪽에는 왜 높은 건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높은 건물을 짓게 만든 거예요. 약수역이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높은 건물을 짓게 만들었듯이 회원역 앞에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편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인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이 7층 제한도 걸려 있고 고도 제한도 걸려 있는데, 이 회원역에서부터 이 뒤편까지가 전체가 다 서울, 그러니까 회원역에서부터 250m 안쪽입니다. 자, 250m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면 다 아실 수 있도록 1차 역세권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1차 역세권은 고밀 개발이 가능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무려 노후도가 80%를 충족하고 있다면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고밀로 개발을 해서 뭐 주상복합이 들어와서 밑에 상권이라든지 남대문 시장과 명동의 상권의 연속성을 이어받으면서 아파트 개발을 해서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남산을 남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누리게 되고 이 지역의 지역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다목적의 기능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수 역세권의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현재 고도 제한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도 다양하게 풀어버리고 또 높이 제한, 층수 제한도 풀어서 그 역세권의 기능에 맞도록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거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향후에 이 도심에 대한 4개 축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약수역과 같은 제한들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당장 풀리지 않더라도 고도 제한에 대한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또는 내년 말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 고도 제한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이유는 그냥 발주하고 아무 목적 없이 발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이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보고 미리 이 일부 지역들, 예를 들면은 26년 동안 묶어놨던 어린이 대공원 북측 같은 경우도 고도 제한을 올해 3월 달에 풀었죠. 그리고 향후 이 약수 역세권도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하면서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을 풀었다는 것을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제한 지역들을 풀어서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발전도 시키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하고 또 서울에 많은 주택들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걸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빌라를 투자하거나 소규모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제 직접 거주하실 게 아니라면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다면 한 2억 5천 내외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감안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